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내 팔자는 왜 평생 이런 건지 모르겠다. 서방복 없는 사람은 자식복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 할 사람이 며느리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서글프다. 나는 정말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결혼 5년 차입니다. 3년 정도 시어머니 제게 저런 말 하지 않았지만 2년 전부터 최근에 저 말 입에 달고 삽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자기 인생이 다른 여자들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제 친정엄마 불상 다셨던 분이었죠.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삶의 제약에 있는 제 친정엄마에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 좀 대들어야 한다라고 부추겼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우리 사부인이 가장 불쌍한 것 같다. 바깥 양반 성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부인이 길을 못 펴고 사시잖아. 정말로 바깥 양반은 라면 하나 못 끓여 드시니? 평생 니네 엄마가 다 해준 거야? 어머 어머 아직도 그렇게 사는 여자가 있었어? 불쌍하다 못해 나는 사부인 보면 한심하더라. 왜 지난번에도 병원 입원했을 때 네 아버지 끼니 걱정하면서 오래 입원 못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내가 그 말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콱 하고 막히던지. 어쩜 평생을 그리 사신다니? 혹시 바깥 양반이 사부인 막 손도 대고 그러니? 생긴 거 보면 좀 바깥 양반이 그렇게 생겼잖아. 제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삶을 놓고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우선 제 친정을 말씀드리자면 제 친정 엄마는 자유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 항상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에서만 엄마는 돌아다녀야만 했죠. 물 한 잔 떠다 드신 적 없는 양반인데 당신 손으로 라면을 끓여 드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엄마는 아버지의 수족이었고 아버지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인생이 불쌍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리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지금까지 단 한 번 불평 불만을 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아버지는 아직도 그래? 엄마 평생 아버지 밑에서 지겹지도 않아? 남자들도 나이 들면 좀 변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물 한 잔 본인 손으로 안 떠다 드셔? 우리 시부님 보면 솔직히 좀 부럽더라. 나는 남자 어른이 설거지하는 거 처음 봤잖아. 완전 우리 어머니를 아기처럼 다루셔, 우리 시아버지는. 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내 삶에 만족해.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다들 주위에서 난리야?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리고 조만간 네 아버지 퇴직식이 다가올 텐데 더 잘해줘야지. 남자들은 퇴직식이 다가오거나 하면 여자들 갱년기처럼 우울증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 난 요즘 네 아버지 심경의 변화가 있나 없나 그거 살피고 있는데. 물 떠다 주는 게 대수야. 그래 요즘 네 아버지도 손수 물 떠다 잡숴. 왜 자꾸 내 남편을 다들 안 좋게 보는 거야? 엄마는 진정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고 주위 시선들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아버지에게 얽매여 사는 엄마가 안 되었다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당신이 좋다는데 자꾸 거론을 한다는 자체가 주제넘는 짓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수족이 되어 주었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풍요로운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격이었었거든요. 현재 엄마의 연세가 60 조금 넘으셨는데 그 시절 대부분의 엄마들 집안 살림 하시는 분들이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거나 혹은 집안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엄마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다른 엄마들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 엄마는 그래요.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긴 했습니다. 그 위험했던 IMF 때도 아버지의 사업은 아무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두 분 중에 집안 가게 경제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시어머니이십니다. 시아버지는 일을 안 하세요. 듣기론 예전에 외국에서 뭔가를 하셨다 했었는데 그것도 거의 기억이 없는 듯하고 암튼 두 분의 역할이 뒤바뀐 상태에서 시어머니는 바깥일을 하시는 분이고 시아버지는 집안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저희 친정 집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도 너무 크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깥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겉 외형이 매우 화려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그런 모습을 우월하다 생각을 했고 당신이 매우 잘난 사람이라서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 비위에 걸리는 말을 하면서 저희 친정 엄마를 걱정하는 척 했으나 결국엔 친정 엄마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나는 주도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남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못 살겠더라.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얼마 벌어다 주지 않는 돈으로 살림살이 하는 것도 싫고 네 아버지랑 맨날 내가 그러잖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네 아버지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집안이 이런 상황? 가장 덕보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니? 바로 너란 사람이야. 우리 철수. 걔도 집안 살림 잘하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지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자라 그런지 아마 걔도 주방에 들어가는 거 마다하지 않을 거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애가 아니라서 너한테 엄청 도움될걸?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집안 남자들이 여자들을 조맡기니? 네 아버지처럼 여자를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남자 위에 여자, 즉 여자는 하늘, 남자는 땅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 아휴, 주체적이지 못하고 기대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이나 남편한테 밥 해주고 물 떠다 주고 하는 거지? 우리 나이 때에도 그렇게 살지 않은 여자들 엄청 많아. 신세대 같은 그런 여성들 말이지. 실제로 시어머니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시댁에 가도 일하는 경우 본 적 없었고 하물며 할 줄 아는 반찬도 제대로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에 반해 시아버지가 척척이었고 시어머니 말처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자체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긴 했습니다. 저희 앞에서도 애정 표현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여보 나 뽀뽀. 그럼 시아버지가 쪽 하고 시어머니 볼에 입맞춤을 합니다. 저희 집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놀랍기도 했지만 나중엔 그러려니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을 제게 일부러 티를 더 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다못해 이 집안에서 자기는 공주나 여왕 대접을 받고 살았고 모든 집안 남자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주고 살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보 나 뽀뽀 저 말을 아들 엄마 뽀뽀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남편은 기겁을 했고 제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어머 아들 결혼 전엔 엄마한테 뽀뽀도 해주고 그러더만 며느리 있다고 안 해주는 거얌? 내가 우리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 여왕이었었는데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우리 아들 사랑은 이제 며느리에게 빼앗겼네. 아유 억울해라. 그냥 넘깁니다. 시어머니 저런 말 하루 이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시어머니 항상 죽는 소리 하십니다. 왜냐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연세 드셨으니 기력 딸릴 테고 당연히 전만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10살이나 더 위신 시아버지. 집안일 하기 힘들어지니 바깥일 포함 집안일까지 모두 다 시어머니가 도맡아야만 했거든요. 한 반년 정도는 시어머니 끄떡 없었습니다. 자긴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못한 게 아니었다고 집안일 그리고 바깥일까지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셨었죠. 딱 반년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죽는 소리 하십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 거냐? 왜 나는 돈을 벌어야 하는 거냐? 왜 내가 다 도맡아서 해야 하는 거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친 거냐 등등.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 인생을 하대하더니 당신 인생과 비교를 하면서 이젠 하대가 아니라 심한 비나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친정아버지 퇴직하시고 지금 아버지와 엄마는 젊은 시절 그리도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배우러 다니십니다. 투닥투닥 거리고 아버지 성질 아직도 한가닥 하시지만 아버지도 그러더군요. 일평생 자신을 버리고 당신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온 엄마에게 이젠 자기가 헌신을 하고 싶다고요. 물론 말뿐인 거 잘 알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저렇게 한다는 건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이지요. 시어머니 그렇게 우리 엄마 팔자 안 되었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혹은 미련하다 했으면서
계속 친정엄마 팔자와 자신의 팔자를 비교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평생 남자한테 기대서 살 수 있는 거냐고요. 자기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서 왜 자기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친정엄마는 저런 인생을 사는 것이냐고요. 그러면서도 꼭 말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나는 주체적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니까. 남한테 기대서 덤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극복하고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니까.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잘난 여자야.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한테 기대서 파출부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여자니까.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시지. 부러울수록 시어머니는 불평불만을 했다가 다시 자기 위로에 빠집니다. 그 모습이 안 되었다가도 꼭 우리 엄마를 물고 늘어지니까 짜증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시어머니를 그렇게 아끼고 평생 여왕 대접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연세 드셔서 집안일 하는 것조차 힘들어지신 건데, 그럼 당연히 부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보살펴주고 남편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억울해했고 때론 그 억울한 만큼 자식들과 나누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구와? 바로 저와 남편 말이죠. 저도 남편에게 묻긴 했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힘드신 것 같다. 그럼 며느리로서 내가 무언가를 하길 바라냐. 혹시 모시자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냐 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만일 하자고 해도 자기가 반대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만큼 어머니가 이제 베풀면 되는 것이고 두 분 사이 끔찍한 거 알지 않느냐. 말씀은 힘들다 어쩐다 해도 어떻게 해서든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일이지만 두 부부만의 사정인 거다. 적당히 우리는 자식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저희 부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일 안 하시겠답니다. 바깥일도 집안일도 다 내려놓겠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었거든요. 요즘엔 코로나 혹은 오미크론 뭐 가볍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 시어머니 감염되었다고 했을 때 어찌나 놀랐던지 가슴을 쓸어 내렸었네요. 사람들마다 제각각 증상이 다르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가벼운 감기 정도로만 지나가시는 듯 했습니다. 다만 이틀 정도는 좀 많이 아프셨던 것 같긴 하고요. 시어머니로 인해 시아버지도 격리가 되셨었고 암튼 시어머니 퇴원을 하셨을 때 저희한테 그러시더군요. 더 이상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답니다. 치료시설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허투루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들, 엄마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 엄마 그동안 너무 아득바득 살아온 것 같아. 죽을 병에 걸려보니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동안 나 니들이 주는 100만 원 용돈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생각이 좀 달라졌어. 나 열심히 살아온 만큼 자식 잘 키웠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할래. 이런 요구가 과한 게 아니더라고.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위험하긴 했지만 완치되셨고 도대체 뭘 요구하려고 이리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들 네가 아니라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 바깥 사돈 나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많지 않으시니? 그런데 이미 그분 퇴직하셨잖아? 내가 맨날 사부인하고 나를 비교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바깥 사돈하고 비교를 했었어야 했더라고. 네 아버지는 일 그만뒀는데 왜 나는 계속 일을 해야 하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략적으로 한 40년 이상을 일했다. 나도 일 그만둘 거야. 그리고 니들이 말을 안 해도 나도 감이라는 게 있어. 너 친정에 용돈 들이지? 바깥 사돈 일 그만둔 시점부터? 나도 일 그만둘 테니까 우리 아들이 주는 용돈 외에 너도 나한테 이제 용돈 줘. 양가 부모한테 같은 대우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너는 나한테 용돈 안 주니? 어이가 없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말을 시작하면 감정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 말 자체가 너무 유치했었으니까요. 제가 어이없산다는 것을 눈치챈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그러더군요. 엄마, 와, 정말 미치겠네.
저가 용돈 드린 거 장인어른 일 그만두면서부터다. 그리고 엄마한테 주는 용돈의 반이야. 그나마 그전엔 드리지도 않았었다고. 지금 엄마 말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 모르겠어? 왜 그래 정말 염치 없게. 뭐 치료실에서 이상한 아줌마들이랑 놀았어?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아 몰라. 나 일 안 할 거야. 집안일도 안 할 거야. 며느리 네가 와서 집안일을 하든 아니면 일하는 아줌마를 불러주든 아니면 우리를 모시고 살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도 저도 다 싫다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줘. 그럼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 암튼 난 오늘부로 일은 그만할 거야. 언제까지 일을 하라는 거야? 나는 늙지도 않니?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편안하게 내 삶을 살 거야. 나도 그럴 자격 된다고. 500만 원? 와, 500만 원이란 말이 너무 쉽게 나오시더군요. 왜 갑자기 저러시는 건지 저도 남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어머니 저리 말씀해봤자 들어줄 일 만무했고, 그리고 들어드릴 능력도 없었습니다. 500만 원이란 소리에 저도 놀랐지만 남편이 더 놀란 듯 하더군요. 그동안 주체적이다, 독립적이다, 당당하다, 잘났다라고 자부하던 시어머니 모습은 어디에 가고, 아들 부부에게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만 자리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여전히 당당하긴 하네요. 아주 떳떳하게 당연하다는 듯 500만 원을 요구하시긴 했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염치가 없는 것이냐고 했고 갑자기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안다 한들 들어줄 수 없다 했고 왜 자꾸 제 앞에서 쪽팔리게 창피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냐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제는 받을 만하다 했습니다. 그간 여자 힘으로 혼자 살아왔고 게다가 제 친정 아버지도 일을 그만둔 마당에 왜 여자인 자기는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네 장인어른 일 관둔다고 할 때 이 엄마도 일을 관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 아들놈이란 놈이 엄마 편을 들어야지 맨 처가 편 들고 맨 자기 마누라 편만 든다고 남편의 등짝을 막 때리더라고요. 신경질적이거나 감정이 업돼서 말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만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일 그만두세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일하신 다음에요. 예전에 제 친정 엄마랑 비교하시더니 이젠 저희 친정 아버지랑 비교를 하시네요. 어머니, 일 그만두세요. 대신 6년은 더 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공평하게 대해서 그게 지금 싫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양과 똑같이 대우를 해드려야죠. 저희 아버지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셨어요. 어머니보다 정확히 2살 더 많으십니다. 호적이 좀 이상하게 꼬여버린 상태거든요. 대충 계산을 해서 어머니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 때 저희 아버지는 달고나 팔고 핫도그 팔고 비지차 조수하고 암튼 일찍 일 시작하셨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셨어요. 그럼 공평하게 우리 아버지가 일을 먼저 시작한 거니까 어머니도 그 간극 메꾸셔야죠. 6년 더 일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드리는 100만 원, 그것도 어머니 일하는 동안엔 중단할게요. 저 결혼하고 친정에 용돈 안 드렸었어요. 아버지 일 관두시고 나서 약주라도 드시라고 50 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공평해야죠. 이번 달부터 어머니 용돈 중단해줘. 그리고 어머니 6년간 더 일하시고 나면 당신 100, 나 50 이렇게 용돈 드리는 걸로 하자. 어머니가 더 이득이신 거예요. 이건 뭐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하면 되겠죠? 자꾸 저희 친정을 걸고 넘어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선을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둘 수밖에 없겠네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시어머니 일하십니다. 제 안을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하하 없던 일로 하자 하더군요. 저도 시어머니 일하는 거 마음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데 그거 안고 시댁 지원해 드릴 만큼 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그동안 그렇게 시어머니 말처럼 아득바득 돈을 버셨으면서 노후 준비 하나를 안 해 놓으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딸 가진 부모님들은 나중에 의탁할 자식 없을까봐 없는 살림에도 쪼개서 노후 준비하고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나중에 자식에게 의탁하면 되니까 노후 준비할 필요 없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마인드 받아들일 며느리, 딸, 아들, 사위 이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